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년여 만에 박스권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해외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체들 간의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매출은 한국 GM을 제치고 국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8천억 원이라는 투자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2140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불과 1.7포인트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정말 무섭게 올라요. 이제 2140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14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94% 상승한 2039.9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67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48억 원과 2,600억 원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기가스업과 은행, 의약품이 3에서 4%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운수창고는 1% 이상 떨어졌고 화학 운수장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전력이 5%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2%대로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4% 넘게 떨어졌고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로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이제 700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00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56% 오른 698.3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48억 원 주식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6억 원과 335억 원 동반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유통이 2% 넘게 올랐고 반면 종이목재, 운송, 정보기기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CJENM이 5% 이상 상승했고 웹젠도 6% 급등했습니다. 다음 카카오와 동서 파라다이스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5.31% 급락했고 컴투스와 내추럴 엔도텍도 각각 2에서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7원 90전 오른 1,088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CJENM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5% 이상 급등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CJENM이 모바일 게임 레이븐의 흥행에 힘입어 오늘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CJENM은 오늘 5.64% 오른 59,9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모바일 게임 레이븐은 하루 매출 5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출시 3일 만에 앱스토어 인기 앱 등급과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황석택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관련 광고 매출과 콘텐츠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븐이 인기를 끌면서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JENM의 올해 매출액은 1조 4,240억 원, 영업이익은 39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 화랑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과거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2011년에 달성한 사상 최고치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94포인트 오른 2139.9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의 사상 최고 기록은 2011년에 세운 2228포인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다른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된 데다 기업 실적 호전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코스피 예상 밴드는 1870에서 22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는 상단은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한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신흥국의 증시는 2배가량 급등한 반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글로벌 증시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올 1분기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코스피가 4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증시가 유동성의 힘으로 달아오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이 7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7조 7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신용융자 잔고는 종전 최고치인 2007년 6월 26일에 7조 10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5조 770억 원 수준이었던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들어서만 2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코스피가 4년 만에 21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가치주 펀드 등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올 들어 상장지수 펀드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조 4,458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가 강세로 3.16%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와 주식 비중이 높은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많았습니다. 빠른 배송 때문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체들 간의 배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송 시간 싸움에 돌입한 유통업체들, 이들의 차별화 전략을 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셜커머스 쿠팡. 지난해 초 직접 배송 서비스 쿠팡맨 로켓 배송을 구축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겼던 택배를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 전담 직원이 주문 당일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배달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주문한 물건을 직원이 직접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까지 더해지니 고객층이 두터워졌습니다. 배송 호평이 이어지자 쿠팡은 당일 배송도 모자라 2시간 내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저귀나 생활용품 같은 주부층이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2시간 내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서비스의 정의가 앱에서 상품 검색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 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배송, 고객의 접점에서 손을 넘길 때까지, 상품을 넘길 때까지 이 모든 단계, 이 모든 과정을 저희는 서비스라 생각을 하고 아마존을 넘어서 한 발 더 가서 이 한국형 다이렉트 커머스 모델을 생각합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는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동참 중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에 매장 수가 많기 때문에 주문 고객의 인근 매장에서 바로 배송이 가능한 데다 물류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일 배송 주문 마감 시각을 연장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마감했던 당일 배송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춘 것입니다. 배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량 대수도 수요에 맞게 늘릴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몰 전용 물류센터를 본격 가동하면서 당일 배송 비율이 60%까지 늘었습니다. 하루 주문 처리량도 3,500건에서 7,000건으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롯데쇼핑은 올 하반기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 단계를 줄여 빠른 배송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롯데쇼핑은 온라인 전용 센터인 롯데 프레시센터를 통해 3시간 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쇼핑족들이 늘면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값은 2억 93만 원으로 2000년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서울이 3억 5,42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기도가 2억 1,145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서울과 경기도의 평균 전셋값이 각각 1억 7,361만 원과 1억 313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입니다. 건설자재 전문업 회사인 유진기업이 여의도에 있는 옛 MBC 문화방송 사옥에 시내 면세점 개설을 추진합니다. 유진기업은 최근 MB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면세점 입점과 함께 향후 관광사업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사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진기업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경우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한 공연장이나 호텔 등 다양한 연계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MBC 여의도 사옥은 방송국이 상암동으로 이전한 이후 비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시내 면세점 가운데 가장 공항과 근접해 있으며 주변 지역에 기존 면세점이 없고 대형 버스 30대가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세에 국내 자동차 업계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2조 6천억 원을 돌파해 국내 완성차 업계 3위인 한국 GM을 넘어섰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해에만 매출이 5천억 원 이상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수입차 업계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아우디와 함께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도 각각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르노 삼성의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업계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 늘었고 점유율도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판매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2월까지 점유율은 1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한국과 중국 금융기업과 손잡고 한족 핀테크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LG유플러스와 차이나 유니온페이 KB금융그룹은 오늘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에서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갖고 유니온페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변 협약으로 오는 7월부터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를 소지한 한국인은 중국에서 500여만 대 단말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외면받았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올 2월부터 막대한 자금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2월부터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 유입이 됐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인데요. 우선 중국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선후광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올 들어 25%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우 14% 상승하면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상승세가 워낙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펀드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광퉁과 강구퉁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에 모두 상장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홍콩 증시에서 보다 높게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홍콩 증시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과 홍콩 주식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고 또 선강퉁 시행과 같은 호재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중국 펀드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판단이시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선진국 펀드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조정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올 만큼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따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러시아나 브라질 펀드들도 최근에는 꽤 높은 상승률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신흥국 펀드는 투자처로 매력이 있습니까? 네. 신흥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올해 25% 상승세를 보였고 또 브라질의 경우에도 이달 들어 7% 상승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투자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외 펀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국내 펀드 투자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바로 해외 펀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펀드에 비해서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떤 시장이 급등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추종하는 것은 자제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율과 세금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국내 펀드와는 달리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이익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보다 낮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은 환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매입과 환매에 3에서 4 영업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증시가 올려서 사고 싶다 혹은 내일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강달러가 원자재 가격 약세와 함께 신흥국 경제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더 뛰고 미국 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면 이것이 지정학적 위험 가중과 함께 신흥국 통화와 자산 가치를 더 압박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가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 보유를 급격히 줄이면 차환 압박이 가중되면서 시장 불안 또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지난 9개월 사이 1981년 이후 어떤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뛰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요 통화들로 산정되는 이른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가 지난해 11%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6.5% 뛰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뛰지만 채권 수익률은 바닥인 상황에서 임대 수익 상승 기대감이 겹치며 전 세계 부동산 거품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서치 기관 MSCI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MSCI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거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인 임대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를 경계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이 제로금리 장기화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전반에 심각한 거품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중국 부동산 과열을 지적하면서 국경을 넘는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기업인 그래비티 페이먼트의 댄 프라이스 CEO가 전 직원 120명에게 앞으로 3년 안에 최소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7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를 위해 현재 100만 달러에 가까운 자신의 연봉을 직원들과 같은 수준인 7만 달러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급여가 7만 달러에 못 미치는 계층에서는 가외돈이 삶의 질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한 기사가 프라이스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커서는 안 된다면서 임금 인상은 도덕적 의무라고 CNN 머니 측에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타수입니다. 현재 비가 그치고 점차 맑아지고 있지만 충북과 호남, 영남 지방은 아직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부터 밤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까지 옅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중국 북부 지방에 짙게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평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전남 진도는 16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높습니다.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옅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8도, 청주 21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예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맑겠고 아침에는 찬 북서풍이 유입돼 울진 6도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한낮에는 속초 21도 예상됩니다. 남부도 맑겠습니다. 한낮에 일 사이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1도가 예상되고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는데요. 내일은 동해상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으로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고국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죠.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고구인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늘도 온통 잿빛으로 물든 하루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아픔은 아직 모두의 가슴 속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희생자들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